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풀이 120회. 여러분 시험 잘 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시험 치자마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우리 수강자가 보내줘가지고요. 시험 딱 치고 바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빠른 어떤 답지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좋고 저도 사실 많이 궁금했더랬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빨리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오늘 일단 1강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시험 치어서 바로 저한테 문제를 보내주신 우리 수강자한테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리고 자료는 서초수도학원의 조경기술사를 들어가 보면요, 자료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답지는 실제 물론 번호 어떤 그 폼을 맞춰서 제가 답지를 적기는 적었지만은 그 너무 답지 형식에 제가 탁탁 맞춰서 적으면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것처럼 계속 그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떤 다른 어떤 형식으로, 물론 이제 어떤 중요한 맥락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일단 강의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그런 곳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탄력성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받아보시고 여러분하고 답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가, 그리고 또 생각을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제가 쓴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기술사의 답은요, 정답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딴 용어지만은 외워서 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썼다고 해서 실제로 그 답이다라고 또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또 너무 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넣진 않죠. 어떤 기준점에서 저는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 여러분이 답이 조금 더 플러스 되냐 약간 마이너스 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요, 그 기출 문제하고 바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음 시험에 또 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신에게 맞는 어떠한 그 문제의 어떤 분류 방법을 오늘 좀 설명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0배 기출 유형, 이번에 시험 치던 어떤 기출 유형을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의 어떤 기출 유형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눈에 딱 문제를 봤을 때 이는 문제가 어떤 유형이다라고 아셔야만이 답을 풀 수가 있어요. 그냥 보면은 사실은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답이 팍팍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자는 외워서 써놓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많은 걸 다 외워서 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많이 넓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드릴 것이 실제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늘 내용은요, 물론 기출문제 쭉 할 건데요. 계속 이 강의 기출문제 120회 기출문제라는 것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웃 있고 강의를 하는 것만 전부 다 120회 기출문제에 관한 내용이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하고 어떤 맞춰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또 풀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의 내용은요, 여러분 자료 다운 한번 다 받으셔요. 서초수도학원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더 참조를 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그죠? 자, 오늘 문제가 1교시 내용들은요, 일단 뭐 야간 경관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버릴 문제 3개를 골라라고 했죠. 그죠? 자, 저도 어떤 문제를 버릴까라고 보니까 사실은 저는 딱 한 문제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때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뭐 강사라고 해서 뭐 그냥 줄줄줄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1교시 출제 경향 이렇게 보면은
앞에 맨 앞에 보면 딱 그래 제가 적어놨어요. 출제 경향을 보면은 마치 아주 쉬운 듯한 어떤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안에 내용도 또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또 이게 설계와 시공 쪽, 유지관리 조경사 쪽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계획론,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지금 기후하고 대기, 그 기후 변화에 맞는 어떤 내용들의 맥락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좀 아셨더라면 조금 더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하는 것도 저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출제에 어떤 내시는 어떤 의도를 저도 분명히 알지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저는 어떤 근거, 지금의 어떤 시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신에 맞는 공부 분석 방법 만들기가 제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버릴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4번, 6번, 11번을 버리겠어요. 세 개를 버린다 하면은. 그래서 4번에 보면요, 발주기간, 발주 방법 중 PQ 현상 턴키 비교 해놨습니다. 물론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버리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6번이 뭐죠? 일본의 적용 문화. 자, 상고시대의 동원 정원인데 저는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11번에 제주 오름의 가치, 저도 이것도 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는 뭐 그냥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저하고 비슷하게 버리신 분 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쓰셔야 되는데, 물론 야간 경관 계획의 목표 여러분이 다 쓰실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제가 찾았던 내용들 참고 인터넷이래 가지고 저는 지금 모든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 뭐 블로그에서 내용이 나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로 환경부에 들어간다든지 산림청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아니면 연구 논문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시사성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지금 저는 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떠도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그걸 좀 인식을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의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을 이제 분류 방법.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법이요. 그 다음 장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 자신에 맞는 기출문제 분석 방법을 만든다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120회를 용어와 논술 기출문제를 같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 다음 공부를 위해서도 있지만 이번 문제도 풀 때 어떤 맥락을 가지고 풀 것이냐죠. 그죠? 자, 그래서 분석을 만들 때요, 다른대로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맞도록, 그게 이론도 찾아야 되고 그게 맞도록 법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냥 막무가내 이름을 공부하면 너무 벅찹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사실 나름대로 공부에 자신에 맞는 방법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을 쭉 이야기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강의가 오늘은 강의 되게 좋았어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 강의가 되게 좋았어 할 때가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좋아요라고 찍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찍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기의 어떤 내용, 자기가 아는 부분들이 많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공부에 어떤 몸에 익은 방법들이 가장 좋은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로 첫 번째 방법은요, 과목별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물론 우리가 기사 공부를 해보면 과목별로 총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나 이 과목을 이렇게 넣고 싶어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출제의 어떤 유사 유형별로
구분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물론 이 과목이 비록 다르더라도 출제 유사로 내가 이쪽은 비록 시공 쪽이지만 나는 이거를 설계 쪽으로 넣겠어 아니면 계획 쪽으로 넣겠어 라고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분류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분류를 하다 보면 분류를 해서 공부하는데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옮기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한번 했던 것을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도시의 어떤 개념, 도시인가 아니면 살림에 관한 어떤 내용인가 아니면은 또 환경 파트인가, 환경 중에서도 뭐 대기의 부분이 있고 그죠? 수질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살림도요. 수목의 수립 정말해서 어떤 살림 진짜 어떤 숲 그죠? 수림하니까 이상하죠? 숲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나무에 관한 어떤 나무의 어떤 피해 현상에 관한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정말해서 생태적인 부분들이죠. 자, 우리는 적용 쪽에서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무의 어떤 생태적인 부분 쪽으로도 넣어도 되고요. 요즘 살림은 어떤 수목하고 대기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토양하고의 관계도 살림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는요, 요즘 도시 경관,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그죠? 도시 재정비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행태라는 것도 이렇게 분류를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료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시 쪼개놨죠? 우리는 법과 계획론, 그죠? 여러분이 앞에 계속 공부했던 것이 법과 계획인가, 그 다음에 식재 설계 쪽인가, 시공,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시공 분야냐, 유지 관리 쪽이냐, 그 다음에 또 계획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정말 말 그대로 계획론이냐, 아니면은 그 인문 철학적인 계획론이냐, 이런 내용으로 다시 분류돼 있죠. 국도 마찬가지죠. 도시 국토 분야, 산림청이냐, 환경 분야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과목별로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인이 익숙한 쪽으로 먼저 기출 문제를 뭐 3년치 걸 먼저 분석을 해서 한번 쭉 풀어보시고 이게 아니구나 풀어보니까 이 내용들은 내가 도시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과목별로 중에서도 자 어떻게 한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뭐 여기 갔다가 일로 갔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과목별로 공부를 이때까지 했으면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앞에 비록 내용이 아까 유지 관리 쪽으로 갔는데 그게 시공 쪽으로 내가 분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분류하는 방법이 아니고 과목이 넘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계획론이었다라고 했다가도 이게 설계론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법규 쪽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 했던 방식대로 몸에 많이 익었던 방식대로 먼저 기출 문제를 분류를 먼저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출의 어떤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서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래야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내가 무슨 내용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0회 저는 어떻게 분류했냐면요. 물론 이제 제가 안에 내용에 보면요. 법과 계획, 그 다음에 수목 생태, 그 다음에 일반 계획이 나왔던 시공 쪽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개 우리 과목별로 우리가 자료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또 잘 쪼개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라고 도시 재생 경관 그리고 사람 정말해서 사람의 행태 결국은 그죠? 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어느 도시계획가가 도시계획가 그죠? 플래너죠. 플래너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도시는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계세요. 그것처럼 결국은 도시는 사람이 만들고 진짜 사람은 도시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도시, 재생, 경관, 그리고 사람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하나는 도시 환경, 그죠? 대기 환경, 그리고 에너지 우리가 저감 관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수종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계약과 시공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들은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중요한 거 한 몇 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다 쳐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제가 제주 오름의 가치를요. 제주 오름의 가치를 저는 지금 버린 문제입니다만은 풀기는 다 풀었어요. 다 풀어버렸습니다. 제주 오름의 가치를 때로는 인문학 철학 또는 사조로 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도시재생 경관 그리고 사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모더니즘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모더니즘 적용의 정착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모더니즘이라면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적용 사조에서 나오죠. 실제로는 이게 원래는 예술 사조예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자, 그래서 예술 사조라서 실제 이걸 적용을 시켰다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예술 사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모더니즘, 어떤 예술의 경향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어디로 넣었어요? 도시 재생과 경관, 그리고 사람 쪽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은 모더니즘 적용의 어떤 정착을 어디로 넣느냐 하면 도시의 어떤 경관이나 도시의 어떤 경관이나 도시 발전 쪽으로 문제를 넣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딱 들은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모더니즘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했을 때는 적용 사조에 분류를 합니다. 예술 사조, 그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을 지금 예술 사조로 지금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의 경관 개념적으로 어차피 예술이잖아요. 그죠? 예술, 도시의 예술, 우리가 적용도 예술의 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수직 정원은 예술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이 예술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쪽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모더니즘 이래가지고 꼭 그런 쪽으로 예술사에서 뭐 짜고 저짜고 해서 과거의 한 맥락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특이하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특이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의 사람이 다 모든 걸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내가 풀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론 수직 정원은 대기 환경과 에너지 저감 관련 쪽으로 넣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예술 사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술 쪽으로 우리가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대기 환경과 에너지 저감 쪽으로 관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연결 녹지 보행자 전용하고 수직 정원하고 대기 환경의 조절을 기후 조절의 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넣기 위해서 저는 수직 정원을 대기 환경으로 넣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일본의 적용 문화의 상고시대 동원 정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저도 버렸지만 동원이라는 개념이 제가 이것 때문에 적용사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만약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제 출력을 해서 풀겠죠. 실제로 꼭 풀어야 된다면 풉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로 풀겠어요? 저는 상고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풉니다. 제일 먼저 찾아도 상고시대를 먼저 찾죠. 상고시대 의미만 알면 이 내용이 무엇을 묻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저는 지금 인문학 철학 또는 사조로 넣기는 넣었는데 저는 일부러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사조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걸 조금 분류하기가 좀 힘들어서 실제로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수님이 일본 적용을 묻진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적용사도 뭐 업체니 많이 하고 앉았는 중에 전통 적용도 뭐 업체니 많이 하고 앉았는데 일본 적용을 생뚱맞게 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과연 무엇을 답을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나라 상고 시대라는 의미만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요. 그 다음은 답은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 정원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답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는가요? 동원이라는 타이틀은 몰라도 우리는 이 내용을 초약해서 풀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본의 동원 적용이라는 게 또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적용사 쪽에 일본 동원 적용 들어보셨어요? 동쪽에 있는 정원? 아니면 우리가 동원했을 때 동궁은 있죠?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어떤 궁은 우리가 그 왕자들이 머무는 궁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어떤 그거는 역사는 역사를 봐서는 동원 적용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풀었는가 제가 풀이하는 과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기출 문제 유형 그리고 여러분의 맞도록 분석을 먼저 해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문제의 유형으로 풀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주 포인트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120회에 1번 야간 경관 계획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